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객관리 및 평가,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의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객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역의 과정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무역 협상과 계약, 그다음에 선적, 그다음에 대금 결제,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의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무역의 마지막 과정으로 다음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월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비즈니스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성을 보장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역기업이 이익 실현의 근원이자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객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어뿐만 아니라 제품의 공급사라든지 또 무역 업무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업무 네트워크 상에서의 모든 관련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는 수출 계약 이후에 제품이 선적되어서 목적항에서 바이어가 인수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바이어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바이어의 입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선적되는 과정을 관리하며 진행 사항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또 공급사의 생산 진행 상황이라든지 생산 완료 및 검사, 그다음에 포장과 그다음에 내륙 운송, 수출 통관, 그다음에 수출항에서의 출항, 그다음에 목적항에서의 도착 등의 바이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바이어의 또 다른 요청이 없어도 미리 확인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 대한 평가 및 불만 관리입니다. 바이어가 제품을 인수한 후에 도착 후에 불량 및 수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바이어들이 사용 도중에 불편이나 또 현지에서 판매 후에 그 고객들의 불만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고객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몇 차례 거래가 진행된 후에는 현지 바이어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 계약에 대한 감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바이어 회사와 현지 고객, 그다음에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어에게도 국내 방문을 요청하여 수출자 회사 및 수출 물품의 공급사라든지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바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급자 품질 관리입니다. 수출 물품의 공급 계약 이후에도 물품의 공급사와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급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또 공급사의 입장에서 수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계가 아닌 해외 매출의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파트너사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약 과정이라든지 생산 및 납기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포장 관리라든지 출하 관리 등의 업무에서 양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어로부터 받은 제품에 대한 평가 내용과 또 고객 불만 사항을 공급사에게 충실하게 피드백을 하여서 품질 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급사 이외에도 포워더사라든지 관세사,
등의 무역 업무와 연관된 거래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업무 협력의 원활과 효율을 기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겪어야 되지 않을 상황이긴 하지만 무역 클레임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클레임에 대한 의의입니다. 무역 클레임이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무역 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또는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역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무역 클레임은 품질이나 수량 등의 상품 자체에 관한 클레임과 운송, 통관, 보험 결제 등의 무역 이행 과정에 관한 클레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품 자체의 클레임을 중심으로 그 해결 방법과 처리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해결이 있습니다. 클레임을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화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우리가 클레임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입니다.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알선과 조정, 그리고 중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알선이나 조정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재에 비해서 간편하지만 효력 측면에서는 강제력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재는 판정에 강제력이 있고 또 중재 판정을 받은 사항은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상호 조약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한 국가의 판결이 다른 국가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 계약에서는 소송보다는 중재의 해결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역 클레임의 실무적인 처리 절차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클레임 접수인데요. 무역기업이 중재나 소송의 방법으로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화해나 타협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좋은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무역 클레임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적 후에 제품을 받은 바이어로부터 검사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견하였거나 또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 등의 클레임이 접수하게 되면 수출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출자는 공급사에게 즉시 접수된 클레임을 전달하고 바이어에 대해서 정식 클레임을 서면과 증빙 자료, 여기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그다음에 선적서류 사본, 그다음에 공급사의 검사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면 됩니다. 클레임 서면은 발주 번호, 선적 일자, 품명, 그다음에 수량, 하자 제품 수량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며 무엇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자는 클레임에 대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데 클레임과 관련해서 계약 조건에 포함된 사항으로는 채무를 불이행 시에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지, 또 하자 보증 조항이 있는지, 또 바이어의 검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검수에 관한해서는 물품을 인수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하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증 조항에 관련해서는 제품을 인수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수출자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으로 제품의 하자를 치유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제품을 교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자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출 계약 협상 과정에서 수출자는 가능한 하자 보증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바이어는 가능한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협상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잘 협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자 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급사와의 협의입니다. 수출자가 클레임을 접수하면 파악한 상황 정보와 함께 접수된 클레임에 대해서 공급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 공급사와의 계약 조건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과 정식 클레임 서면, 근거 자료 등을 공동으로 검토를 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의 손상 등으로 제3자의 책임으로 판명이 되거나 또는 바이어의 오작동 등의 바이어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공급자의 회신을 근거로 수출자는 바이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제3자의 책임이나 바이어의 책임인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거래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를 설득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수출자나 공급자의 책임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향후 협력적인 거래 지속을 위한 조치임을 바이어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응 조치입니다. 제품에 대한 하자가 수량 부족이나 품질상의 하자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공급사 측의 원인에 의한 하자라면 조속히 부족한 분량의 공급과 하자품을 대체해서 공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가 장비나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하자 부분을 수리할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제3자의 책임 또는 바이어 측의 책임이지만 협력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경우라면 공급사와 바이어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충점을 찾는 것도 조정자로서 수출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하자 제품에 대한 반송입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제품은 대응 조치한 후에 바이어에게 반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송받은 하자 제품은 공급사의 원인 분석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력 관리 차원에서 공급사에게 반송을 하고 이에 공급사는 하자 제품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의 보고서를 서로 공유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역 사기와 클레임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클레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무역 사기의 유형, 그다음에 무역 사기의 예방 방법, 그다음에 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 및 국제 분쟁 중재 사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 사례 연구인데요. 무역 사기와 클레임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에서 분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나 손 세정제 등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위생 보건 아이템과 관련된 무역 사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형은 전형적인 먹튀에서부터 이메일을 해킹하는 송금 사례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그 상담실에 있는 변호사는 최근 무역협회에 개최한
웹 세미나에서 무역 사기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클레임과는 다르며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느 일방의 주의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무역 클레임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무역 사기의 경우에는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사후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는 경우라든지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든지 온갖 다양한 명분을 위해서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목적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화인이 인수하지 않는 행위라든지 해킹이라든지 다음에 불법 체류 용도의 초청장의 발급을 요청한다든지의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